샬롬 삼국지 10권 여섯 번째. 성난 중에도 들어보니 옳은 말이라. 공명은 구한을 목베는 대신 매 80대를 때려 돌려보냈다. 공명에게 얻어맞고 쫓겨난 구한은 앙심을 품었다. 크나큰 제 잘못은 있고 앙가품할 궁리를 하다가 그날 밤 예닐 곱디를 데리고 위로 투항해버렸다. 족장 하나가 투항에 왔다는 말을 듣자 사마이는 반갑게 그를 맞아들였다. 구하는 사마이 앞에 나가 공명에게 당한 일을 부풀려 말하고 받아들여 주기를 정했다. 사마이가 은근하게 말했다. 그게 정말이라 해도 공명이 워낙 꽤 많은 사람이라 네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만약 네가 나를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준다면 나는 너를 천자께 아래어 대장으로 삼겠다.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힘을 다하겠습니다. 구한이 얼른 대답했다. 사마이가 그런 구한에게 남몰래 일렀다. 너는 성도로 돌아가 공명에게 후주를 원망하는 뜻이 있어 머지않아 대위에 오르리라는 거짓말을 퍼뜨려라. 그리하여 네 주인으로 하여금 공명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너의 큰 공이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구하는 그렇게 대답하고 성도로 떠났다. 성도의 일은 구하는 시치미를 떼고 여러 환관들을 만나보았다. 그리고 공명이 자기가 세운 공에 기대어 천자의 자리를 뺏으려 한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 말을 들은 환관들은 깜짝 놀랐다. 얼른 안으로 달려 들어가 후주에게 알렸다. 후주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일이 그렇다면 이제 어찌해야 되겠는가? 후주가 환관들에게 물었다. 환관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공명을 얼른 성도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에게서 병권을 빼서 반역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에 후주는 조서를 내려 공명에게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라 했다. 장관이 나와서 아뢰었다. 승상께서 나아가신 이래로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우셨는데 무슨 일로 이렇게 돌아오라 하십니까? 후주는 장관에게도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슬쩍 둘러댔다. 짐에게 매우 기밀한 일이 있어 승상과 꼭 의논해야 되겠소. 그러고는 사신을 재촉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명에게로 달려가게 했다. 사신이 기사안에 이르자 공명은 어리둥절해 맞아들였다. 조서를 받아보니 난데없이 얼른 되돌아오라는 내용이었다. 공명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단식했다. 주상께서 나이가 없으시니 곁에 아첨하는 신하가 붙였구나. 내가 이제 막 공을 이루려는데 무슨 까닭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신가? 돌아가지 않으려니 주상의 뜻을 어기게 되고 명을 받들어 물러나려 하니 이같이 좋은 기회는 다시 얻기 어려울 것 같아 아깝다. 곁에 있던 강유가 땅 거정을 보태했다. 만약 대군을 물리면 사마이가 그 틈을 타 뒤를 들이칠 것이니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새 마음을 정한 공명이 그 일을 걱정할 게 없다는 듯 말했다. 대군을 5길로 나누어 물러나면서 알맞은 계책을 쓰면 된다. 오늘은 군사 1000명을 남겨 아궁이 2000개를 파괴하고 내일은 3000개, 그 다음 날은 4000개 하는 식으로 매일 물러날 때마다 아궁이 수를 늘리도록 하라. 옛적에 손빈이 방연을 사로잡을 때는 군사는 늘리고 아궁이는 줄이는 계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승상께서는 이제 군사를 물리시면서 어찌하여 오히려 아궁이를 늘리십니까? 이번에는 양이가 알 수 없다는 듯 그렇게 물었다. 공명이 그 까닭을 일러주었다. 사마이는 군사를 매우 잘 부리는 사람이다. 우리 병이 물러난 걸 알면 반드시 뒤쫓을 것이나 마음속으로는 반드시 복병이 있을까 의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버리고 간 영체의 아궁이 수를 헤아려 볼 것인데 매일 아궁이 수가 늘어나면 군사가 정말로 물러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가 어찌 함부로 우리들을 쫓을 수 있겠느냐. 그 사이 우리가 천천히 물러나면 조금도 군사를 잃지 않고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곧 영을 내려 군사를 물리기 시작했다. 네 번째 기산행이 어이없는 종장이었다.
5번째 기상행도 안으로부터 꺾이고 5번째 기상행도 안으로부터 꺾이고 한편 사마이는 자신의 구안을 시켜 베푼 계책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명이 짐작대로 돌아가는 촉병의 등 뒤를 한꺼번에 들이치려 함이었다. 이윽고 삽으로 나아간 군사가 돌아와 촉체가 텅 비고 사람과 말이 모두 떠났음을 알렸다. 사마이는 공명이 워낙 지모가 많은 사람이라 함부로 대군을 들어 뒤쫓지 못했다. 먼저 스스로 100여 기를 이끌고 촉제를 가서 살피며 군사들을 시켜 아궁이 수를 세어보게 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또다시 촉병이 물러갔다는 말을 듣자 사마이는 스스로 가서 살핀 뒤 아궁이 수를 헤아려 보게 했다. 저들이 영체를 세웠던 자리에 아궁이 수가 어제의 곱절이 늘어 있었습니다. 아궁이를 헤아린 군사가 그렇게 알려왔다. 그 소리를 들은 사마이는 여러 장수를 돌아보며 그거 보라는 듯 말했다. 나는 공명이 꾀가 많아 그냥 떠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구나. 공명은 군사를 늘리면서 아궁이도 늘리는 계책을 쓰고 있다. 아궁이 수를 줄이는 것은 옛적에 손빈이 쓴 계책이라 우리가 속지 않을까봐 짐짓 아궁이를 늘리고 있다. 만약 우리가 뒤쫓으면 반드시 그 흉계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차라리 물러나 따로 좋은 계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는 군사를 돌려 뒤쫓지 않았다. 덕분에 공명은 단 한 사람의 군사도 잃지 않고 성도로 돌아갈 수 있었다. 사마이가 공명에게 속았음을 안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뒤였다. 서천으로 뜨는 조이배사는 도박이 백성 하나가 사마이를 찾아와 일러주었다. 공명이 물러날 때 보니 군사는 조금도 늘리지 않고 아궁이 숫자만 늘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사마이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공명은 후한 안제 때 장수 아궁이 수를 늘려 군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적을 속였다를 흉내내 나를 속였구나. 실로 그 꾀는 내가 미칠 바 아니다. 그리고 할 일 없이 군사를 돌려 장안으로 돌아갔다. 먼저 한중으로 돌아선 공명은 거기서 삼군에게 고로 상을 내리고 성도로 떠났다. 성도에 이르자 공명은 먼저 후주를 찾아보고 아뢰었다. 이 늙은 것은 기산으로 나가 장안을 뺏으려 하던 차에 폐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큰일로 신을 부르셨는지 실로 궁금합니다. 후주가 할 말이 있을 까닭이 없었다. 조서 한 장으로 대군을 이끌고 돌아와 무릎을 꿇는 공명에게 딴 뜻이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만했다. 한동안 우물쭈물하던 후주가 궁색하게 구실을 대었다. 짐이 오래 승상의 얼굴을 보지 못해 몹시 그리웠소. 그래서 조서를 내려 돌아오게 한 것이지 딴 일은 없었소이다. 역시 짐작한 대로 공명이 정색을 하고 입을 열었다. 저를 부르신 게 폐하의 본마음이 아니라면 반드시 곁에 간신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신에게 딴 뜻이 있다고 아뢰었을 것입니다. 워낙 공명이 바로 알아맞히니 후주는 더욱 할 말이 없었다. 부끄러운 빛을 띤 채 입을 다물고 있는 후주를 보고 공명이 타이르듯 아뢰었다. 이 늙은 것은 선제로부터 두터 은덕을 입었기로 죽음으로 보답할 것을 맹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궐 안에 이 같은 간신이 있으면 신이 어떻게 역적을 쳐 없앨 수 있겠습니까? 후주도 온전히 모자라는 인간은 아니었다. 덧뻗대지 않고 내막을 털어놓으며 뉘우치는 뜻을 보였다. 아무래도 짐의 귀가 너무 얇았던 듯하오. 간신의 말을 잘못 들어 그만 승상을 불러들이고 말았소. 이제 가려지고 막혀있던 두 눈이 열려 뉘우쳐보나 이미 이를 수가 없구려. 이에 공명은 여러 벼슬아치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런 말이 돌게 된 경위를 개보았다. 이 사람 저 사람을 거쳐 마침내 그 뒤에 숨어있는 구안이 드러났다. 공명은 얼른 구안을 잡아들이게 했다. 그러나 구안은 벌써 위로 달아난 뒤였다. 하는 수 없이 공명은 그런 구안의 말을 가볍게 믿고 함부로 일러바친 환관들을 잡아들여 죄가 무거운 자는 죽이고 나머지는 모두 궁궐 밖으로 내쫓았다.
공명은 또 장관과 비유를 불러들여 엄히 꾸짖었다. 나는 나라 안의 일을 모두 그대들에게 맡기고 떠났건만 그대들은 어찌 게을리하였는가. 그런 간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일이 벌어진 뒤에도 폐하를 힘써 말리지 않았으니 잠수를 한 환관의 무리보다 나을 게 무엇 있겠는가. 실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모아 잘못을 빌었다. 공명은 두 사람을 크게 나무라고 다른 벼슬아치들도 꾸짖어 앞니를 경계하게 했다. 대강 성도 안의 일이 마무리 지어지자 공명은 다시 한중으로 돌아갔다. 한편으로는 이엄에게 글을 보내 군량을 실어오라 이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군사를 내어 위를 칠 인원을 시작했다. 양의가 나와 색다른 의견을 말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군사를 일으켜 싸울 힘이 몹시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군량까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군사를 두 패로 나누어 석 달을 기한으로 교대하도록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곧 20만 군사를 10만씩 나누어 먼저 한 패를 기산으로 보내고 석 달 뒤에는 다시 다른 패를 보내어 먼저 보낸 10만과 교대하게 하면 오래 군사를 부려도 힘이 떨어지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천천히 나아가면 중원을 차지하는 것도 힘들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공명도 들어보니 매우 그럴듯했다. 그 말이 내 뜻과 꼭 맞다. 내가 중원을 진다 하나 그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성질이 아니다. 마땅히 그와 같이 장관 계책을 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군대를 두 패로 나누어 100일을 기한으로 서로 교대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군법으로 엄히 다스리게 했다. 그럭저럭 한 해가 지나고 거는 9년이 되었다. 그의 2월 공명은 다시 위를 칠 군사를 크게 일으키니 때는 위에 태와 6년이었다. 위주 조에는 공명이 다시 중원을 향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자 급히 사마이를 불러들어 물었다. 지금 공명이 다시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다는 이미 죽었으니 신 혼자 당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힘을 다해 역적을 저없애 폐하께 보답할 따름입니다. 사마이가 별로 움츠러드는 기색 없이 그렇게 말했다. 조에는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 사마이를 대접해 보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촉병에 침입해 급하다는 선갈이 꼬리를 물고 궁궐로 날아들었다. 조에는 곧 사마에게 영을 내려 적을 막으라 하고 몸소 성 밖까지 배웅했다. 위주 조예와 작별한 사마에는 바람처럼 달려 장안에 이른 뒤 여러 갈래 인마를 불러 모아놓고 족병을 쳐붓을 계책을 의논했다. 장압이 나와 말했다. 제가 군사 한 갈래를 끌고 옥미 두 성으로 가서 족병과 맞서 보겠습니다. 사마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대의 전군만으로는 공명의 군사들을 당해낼 수 없다. 거기다가 또 군사를 두 길로 나누는 것도 적을 이겨낼 계책이 못 된다. 차라리 군사를 상규에 머물러 지키도록 하고 나머지는 기산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때 그대가 선봉이 되어주겠는가?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선봉으로 써주겠다는 데는 장압도 기뻤다. 선뜻 사마이의 말을 받아들였다. 제가 평소부터 중의를 품고 마음을 다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 했으나 애석하게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둑께서 그같이 중임을 맡겨주시니 비록 10,000번 죽는 일이 있다 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사마이는 장압을 선봉으로 삼아 대군을 도맡아 거느리게 하고 곽회는 뒤에 남겨 농서의 여러 고를 지키게 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장수들은 각기 길을 나누어 장압을 뒤따라 나아가게 했다. 오래전에 살피러 간 군사가 돌아와 알렸다. 공명은 대군을 이끌고 기산으로 나오는 중인데 전부 선봉 왕평과 장인은 재빨리 진창을 빠져나와 검각과 산관을 지난 뒤 야곡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마이가 장압을 보고 말했다. 이제 공명은 대군을 이끌고 멀리 왔으니 군량이 어려울 것이다. 틀림없이 농서의 미를 배워다
군량으로 삼으려 것인즉 거기에 방비가 있어야겠다. 그대는 기산에다 영체를 세우고 공명과 맞서도록 하라. 나와 곽해는 전수군의 여러 고를 돌아보며 족병이 미를 베어 가는 걸 막겠다. 이에 장합은 4만 군사를 이끌고 기산으로 가 영체를 얽었다. 사마이는 자신의 말대로 나머지 대군을 이끌고 농서로 갔다. 한편 기산에 이른 공명은 싸우기 좋은 곳을 가려 영체를 세운 뒤 군사를 풀어 위빈 쪽을 살펴보게 했다. 그곳의 위병은 이미 공명이 올 줄 알고 싸울 채비를 단단히 갖춰놓고 있었다. 그걸 안 공명이 여러 장수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적의 채비가 그토록 단단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마이의 영체일 것이다. 차라리 잘됐다. 마침 군량이 다 돼가는 데다 여러 차례 이염에게 사람을 보내 재촉해도 양식이 이르지 않고 있으니 사마이가 여기 묵어있는 틈을 타 군량이나 장만해야겠다. 내가 헤아리기에 지금 농서지방에 미리 한창 잘 익었을 것이다. 몰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걸 베어오도록 하자. 그러고는 왕평장의 오반오이 내 장수를 남겨 기산의 영체를 지키게 한 뒤 스스로는 강유 위원 등을 데리고 노성으로 달려갔다. 노성 대수는 일찍부터 공명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공명이 대군을 몰아오자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성문을 열어 항복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노성을 얻은 공명은 군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뒤 노성 태수에게 물었다. 이 무렵이면 어느 곳에 미리 익었겠는가? 농상에 미리 이미 익었습니다. 태수가 하는 대로 대답했다. 공명은 장익과 마충을 남겨 노성을 지키게 하고 스스로는 나머지 장졸들과 더불어 농상으로 떠났다. 사마이가 군사를 이끌고 이곳을 지킵니다. 앞서 살피러 갔던 군사가 돌아와 그 같은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공명이 놀라 말했다. 이 사람도 어간이 아니구나. 내가 미를 뵈러 올 줄 미리 알고 있었다니. 하지만 감탄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었다. 곧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미리 준비해둔 술에 3대를 끌어오게 했다. 모두가 공명이 즐겨 타고 다니는 4바퀴 수레의 모양과 장식이 똑같았다. 공명이 뒷날에 쓰려고 촉중해서 미리 만들어 온 것들이었다. 공명은 먼저 강유에게 수레 한 대와 수레를 지킬 군사 전명과 북을 칠 군사 500명을 주며 상규 뒤편에 매복하게 했다. 또 위원과 마대에게도 역시 같은 수의 군사와 수레 한 대를 주며 상규 좌우에 매복하게 하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수레를 미는 사람들의 꾸밈이었다. 각 수레마다 24사람이 미는데 모두가 검은 옷에 맨발이요 머리를 풀고 칼을 짚었으며 또 한 손에는 질성이 그려진 검은기를 들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 세상 사람들 같지가 않아 보는 이가 절로 오싹할 차림들이었다. 강유, 위원, 마대 3사람은 명을 받자 모두 수레 한 대씩을 끌고 지정한 곳으로 갔다. 그런 다음 공명은 다시 군사 3만을 뽑아 채비를 하게 하고 또 따로 건장한 군사 24을 뽑았다. 정말로 공명이 탄 수레를 밀 사람들로 차림은 앞서 보낸 3대의 수레대와 똑같았다. 검은 옷에 맨발이요 풀어헤친 머리에 칼을 짚은 장사 24씩 공명이 탄 수레를 밀고 나가기 시작했다. 그 맨 앞에는 전봉, 하늘의 신장 모양으로 머리를 묶은 관웅이 질성스러운 검은기를 들고 걷고 있었다. 공명은 수레 위에 단정히 앉은 채 똑바로 위영을 향해 밀고 나아가게 했다. 영체 앞 멀찌감치 나와 망을 보던 위나라 군사는 그런 공명 일행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몰라 덜덜 떨며 얼른 사마이에게 달려가 알렸다. 사마이도 어리둥절에 영체를 나가 스스로 살펴보았다. 흰 학창의 관을 반드시 쓴 공명이 깃털 부채를 흔들면서 수레 위에 단정히 앉아있는 게 보였다. 좌우에는
24세 장사가 머리를 풀고 칼을 짚었는데 맨 앞에 선 사람은 검은 길을 들고 있었다. 정말로 사람의 행렬이라기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온 귀신의 애워싸인 듯한 광경이었다. 저것은 공명의 장난이다. 또 괴이한 짓을 하고 있구나. 사마이는 그렇게 말하고 2천 군사를 뽑아 영을 내려왔다. 너희들은 빨리 달려가 저 수레와 사람들을 모조리 붙들어 오너라. 명을 받은 위병들은 으스스한 마음을 다잡으며 한꺼번에 달려나갔다. 공명은 위병들이 달려 나오는 걸 보자 천천히 수레를 돌려 자기 편 진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위병들은 더욱 급하게 말을 모으라. 그런 공명을 뒤쫓았다. 문득 음습한 바람이 불며 차가운 안개가 뒤덮여왔다. 거의 한 마장을 뒤쫓았으나 유병들은 아무래도 공명을 따라 잡을 수가 없었다. 공명이 느릿느릿 수레를 몰아가는데도 도무지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30이나 나는 듯 말을 몰아 뒤쫓았건만 공명은 앞에 보일 뿐 도무지 따라 잡을 수가 없구나. 어찌해야 되겠는가? 마침내 뒤쫓던 위병들이 말 고삐를 당겨 말을 세우고 저희끼리 웅성거렸다. 공명은 위병이 뒤쫓지 않는 걸 보자 다시 수레를 돌려 머뭇거리는 위병들에게로 밀고 나오게 했다. 위병들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박차 뒤쫓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공명은 수레를 돌려 느릿느릿 달아났다. 위병들은 다시 20여리를 뒤쫓았으나 아무래도 눈앞에 보이는 공명을 따라 잡을 수가 없었다. 다시 어리둥절해 뒤쫓기를 멈추자 공명의 수레가 뒤에 돌아서 다가왔다. 약이 오른 위병들이 다시 뒤쫓으려 하는데 사마이가 군사를 이끌고 뒤따라와 영을 내렸다. 공명은 밟은 둔갑이 밝고 육정육갑의 귀신들을 매우 잘 부린다. 저것은 틀림없이 육갑 전서에 있는 축지법인 듯하니 군사들은 더 뒤쫓지 말라. 그 같은 영을 받은 위병들은 곧 말머리를 돌렸다. 그때 왼편에서 쌈을 재촉하는 북소리가 크게 울리며 한때의 군마가 쏟아져 나왔다. 사마이는 얼른 영을 내려 쏟아져 나오는 적군을 막게 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셈인가. 그 적병 뒤로 수레 한 대가 나오는데 바로 공명이 탄 수레였다. 24세 머리 풀고 긴 칼 짚은 사람들이 검은 옷에 맨발로 수레를 밀고 흰 옷에 관을 받쳐 쓴 공명은 단정히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방금 저 공명을 뒤쫓아 50리나 달려왔는데 그 공명은 어디 가고 저기서 또 공명이 나온단 말이냐. 괴이한 일이다. 참으로 괴이하다. 깜짝 놀란 사마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다시 오른쪽에서 싸움복 소리가 울리며 또 한때의 족병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 뒤에는 또 다른 공명이 24 신장에게 둘러싸여 쌓인 수레를 타고 깃털 부채를 흔들고 있었다. 어지간한 사마이도 그 광경을 보자 크게 마음이 흔들렸다. 자신도 모르게 장수들을 돌아보며 놀란 소리를 내질렀다. 저것은 틀림없이 신병이다. 공명이 신병을 부리고 있다. 사마이가 그 모양이니 나머지 장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놀라고 겁먹은 나머지 한번 싸워볼 엄두도 내보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내빼기 바빴다. 위병이 한참 정신없이 달아나는데 또 한 차례 북소리가 울리며 족병이 나타났다. 그대 앞에 수레 한 대가 나오는데 보니 바로 공명의 수레였다. 머리 풀고 칼 짚은 사람들이 검은 옷에 맨발로 그 수레를 밀고 있는 것이나 수레 위에 앉은 공명의 모습이 앞서 본 세대 수레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되니 위병들은 이제 그저 두렵고 개의적인 정도를 넘어 간이 다 오그라붙을 지경이었다. 사마이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게 되니 족병이 많고 적은지를 헤아려 볼 틈조차 없었다. 말 엉덩이에 불이 일도록 책찍질에 달아나기에 바빴다.
장수와 군사들의 마음이 그쯤 되면 그 싸움은 뻔했다. 위병은 괴 몰리듯 몰린 끝에 스스로도 상규성으로 쫓겨 들어갈 수 있었다. 고작 한다는 게 성문을 닫아 걸고 굳게 지킬 뿐이었다. 그 사이 공명이 보낸 3만 군사는 농상의 말을 밀을 모두 베어 노성으로 옮기고 다작으로 들어갔다. 공명을 괴롭히던 군량은 어느 정도 해결을 본 셈이었다. 한편 상규성으로 쫓겨 들어간 사마이는 사흘 동안 꼼짝 않고 엎드려 있었다. 얼마나 놀랐던지 성문을 열고 나가 싸우기는커녕 족병을 마주보기조차 겁이 난 까닭이었다. 그러다가 족병이 모두 물러간 걸 보고서야 겨우 사람을 풀어 그간의 사정을 알아보게 했다. 살피러 나갔던 군사들이 길에서 족병 하나를 잡아 사마이에게로 끌고 왔다. 너는 무엇 하던 놈이냐? 사마이가 물었다. 그 족병이 겁먹은 얼굴로 대답했다. 저는 밀을 베러 나갔던 배올시다. 돌아가는 길에 말에서 떨어져 혼자 남겨졌다가 이렇게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촉진의 사정도 어느 정도는 알겠구나. 너희들이 앞세웠던 신병은 어찌 된 것이냐? 사마이가 가장 궁금하던 것을 물었다. 그 촉병이 아는 대로 대답했다. 세 갈래 복병이 앞세웠던 것은 공명이 아니었습니다. 강유와 마대와 위원이 그렇게 꾸미고 각기 수레를 지키는 군사 1000명과 북을 울리는 군사 500으로 상대편을 속였을 뿐입니다. 진짜 공명은 맨 처음 진압해 나와 유인하던 수레에 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말에 사마이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길게 단식했다. 공명은 그 나타나고 사라짐이 실로 귀신 같구나. 그때 사람이 들어와 부도독 곽회가 왔다는 걸 알렸다. 사마이가 불러들이자 곽회가 들어와 예를 올리고 바쁘게 말했다. 제가 듣기로 족병은 그리 많지 않으며 지금 노성에서 밀을 다 가고 있다 합니다. 한번 들이쳐 보았으면 싶습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얼른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이 당한 일을 모두 말했다. 듣고 난 곽회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다만 한때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제 그걸 모두 알았으니 다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제가 한 갈래 군사를 이끌고 그 뒤를 칠 터이니 도둑께서 앞으로 밀고 드십시오. 어렵지 않게 노성을 깨뜨리고 공명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이도 힘을 좀 얻었다. 곽해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군사 두 길로 나누어 노성으로 달려갔다. 한편 노성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공명은 그날 문득 장수들을 불러 모아 영을 내렸다. 오늘 밤 틀림없이 저기 성을 공격해 올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 성 동서의 밀밭이 군사를 숨겨둘 만한 곳인데 누가 가보겠는가? 강유, 유연, 마대, 마충이 한꺼번에 나서며 말했다. 저희들이 가보겠습니다. 공명은 그들의 실시간 대답에 매우 기뻤다. 강유와 유연에게 각기 군사 2000명을 나누어 주며 동남과 서북쪽에 매복하게 하고 마대와 마충에게도 각기 2000 군사를 주어 서남과 동북에 숨어 있게 했다. 보양이 울리거든 그 네 곳에서 한꺼번에 뛰어나오도록 하라. 그게 그들 네 장수에게 내린 영이었다. 그들이 모두 명을 받고 나간 뒤 공명은 겨우 100여 명에게 화포만 준비해 성을 나갔다. 그리고 성 앞 밀밭 숨어 위병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사마이가 노성 아래 이른 것은 날이 저문 뒤였다. 사마이는 성 밖 외진 곳에 군사를 멈추고 장수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만약 밝은 낮에 밀고 들면 적은 반드시 거기 대비할 것이다. 밤이 늦기를 기다려 들이치는 게 좋겠다. 이 노성은 성벽이 낮고 둘러싼 도량도 얕으니 깨뜨리기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위병들은 그곳에 엎드려 밤이 깊기만을 기다렸다. 일경쯤 되자 곽해가 군사를 이끌고 노성 아래 이르렀다. 그때 군사를 합친 위병은 북소리도 요란하게 밀고 들어가 순식간에
노성을 철통같이 에워쌌다. 족병이 성벽 위에서 수많은 활과 쇠뇌를 쏘아붙여 화살과 돌이 비오듯 위병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 엄청난 기세에 눌린 위병이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춤했다. 그때 문득 어디선가 한 소리 포양이 울렸다. 군사들이 몰려오는 신호인 듯 했으나 어느 편 군사가 오는지 알 수 없어 위병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곽해는 그 포양이 밀밭 속에서 난 걸 알고 군사를 풀어 그 밀밭을 뒤져보게 했다. 하지만 미처 군사들이 밀밭에 뛰어들기도 전에 사방에서 불길이 일며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미리 성을 나가 숨어있던 네 갈래의 족병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게 보였다. 뿐만 아니었다. 갑자기 노성에 네 대문이 활짝 열리며 안에서도 족병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왔다. 그들이 안팎에서 호응에 들이치니 그렇잖아도 멈칫해 있던 위병들은 그대로 뭉그러졌다. 그 한바탕 싸움에 수많은 군사만 잃고 정신없이 쫓겨 달아났다. 사마이는 싸움에 진 군사들을 이끌고 간신히 애움을 벗어나 어떤 상등성이의 자리를 잡았다. 곽해도 목숨을 겨우 건져 쫓겨온 군사들과 더불어 그 산 뒤편에다 영체를 얽었다. 위병들을 멀리 쫓아버린 공명은 다시 노성 안으로 들어가고 위연마대 마층 강요대 장수에게는 성내 모퉁의 영체를 내려 쉬게 했다. 겨우 숨을 돌린 곽해가 사마이를 찾아보고 말했다. 어느덧 족병과 맞선 지도 여러 날이 지났건만 물리칠 계책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방금 또 한바탕 크게 져서 삼천의 군사를 잃고 나니 실로 아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을 수는 더욱 없습니다. 만약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적을 물리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겠소? 사마이가 어두운 얼굴로 말을 받았다. 곽해가 권했다. 정문을 옹주와 양주에 띄워 그 두 곳의 병마를 불러들이게 하십시오. 저는 군사를 이끌고 검각을 들이쳐 적이 돌아갈 길을 끊어 보겠습니다. 그리되면 군량과 마초를 날라올 길이 끊긴 적은 절로 어지러워질 것이니 그 틈을 다 들이치면 무찔러 없앨 길도 있을 듯합니다. 사마이는 곽해의 말을 듣기로 했다. 곧 경문을 써서 옹양 두 곳에 보내고 병마를 보내라 했다. 하루도 안 돼 대장 솔레가 그곳에 여러 골 군마를 이끌고 달려왔다. 이에 힘을 얻은 사마이는 솔레와 만나 힘을 합치기로 약정하고 곽해는 검각을 치러 가게 했다. 하지만 공명의 헤아림은 거기에도 미쳐 있었다. 노성으로 돌아와 여러 날이 되도록 위병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공명은 광유와 마대를 불러 말했다. 지금 위병은 험한 산세에 의지해 우리와의 싸움을 피하고 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이번에 얻은 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자 하며, 둘째로는 검각으로 군사를 보내어 우리가 양식을 날라올 길을 끊으려 함이다. 그대들 두 사람은 각기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먼저 험한 길목을 차지하고 있으라. 그러면 위병은 우리가 미처 채비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절로 물러나 검각은 아무 탈 없을 것이다. 이에 두 사람은 시킨 대로 떠나갔다. 장사 양의과 들어와 일깨웠다. 전에 승상께서 말씀하시기를 100일을 기한으로 한 차례씩 군사를 교대시키기로 했는데 이제 그 기한이 찼습니다. 한중에 있던 군사들이 이미 전국까지 나와 공문을 보내고 교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8만 가운데 4만을 교대해야 되는데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미 말한 일이니 어서 그대로 시행하라. 공명이 선선히 응낙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한 전갈이 날아들었다. 솔레가 옹양에 20만 대군을 이끌고 싸움을 도우러 와 검각을 치러 간다 합니다. 또 사마이는 스스로 대군을 이끌고 노성으로 밀고 들 작정이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교대를 하러 돌아가려고 채비를 하던 군사들은 물론 모든 족병이 놀라고 걱정했다. 먼저 교대 이야기를 꺼냈던 양의가 들어와 다시 공명에게 말했다. 위병이 몰려오는 기세가 매우 거셉니다. 잠시 교대를 미루고 그 군사를 남겨 먼저 적을 물리치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 군사들이 이르기를 기다려 그들을 교대시키도록 하십시오. 그 말에 공명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군사를 쓰고 장수를 부리는 데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는다.